저희 뭐 상반기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좀 실습적인 거, 혹시 시연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저희가 한 30분 내로 마무리를 간단히 할 텐데 인터워킹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로라웬 연동 그다음에 직기 연동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M2M에서 이제 뭔가 연동 스펙, 예를 들어 LWMTM 연동이라든가 OMATM 연동이라든가 예전에 OCF 연동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연동 스펙을 몇 번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뭐 무한정 연동을 계속해서 표준 나올때마다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M2M은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다 이제 리소스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외부의 이제 프로토콜 디바이스 서비스를 원엠템 리소스로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엠템 아까 저희 공식 홈페이지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뭐 지금도 이제 있긴 한데요. 원엠템 홈페이지 가서 그 스펙을 릴리즈별로 이제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엠템 여기 버전 3라고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3 표준에서 인터워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검색했을 때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검색되는 화면을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 개의 이제 인터워킹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내용이 요 TS33번이라고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건데요. 인터워킹 표준을 계속해서 만들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인터워킹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뭔가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규정해보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아닌 거고 그냥 뭐 공통적인 스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term에서 인터워킹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라고 약간 좀 프린시플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 직비 연동이랑 로라웬 연동을 이제 강의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로라웬 연동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LPWA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라서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목록에서 로라를 찾아보실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로라는 저희가 표준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인터워킹 프레임워크 이런 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소스 코드랑 교환을 지금 배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비 연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직비는 되게 오래된 프로토콜인데 직비 연동에 대한 인터워킹 스펙은 뭐 지금 별도로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만 그런 스펙과 관련 직접 쓰진 않더라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뭔가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 SDT 기존에 1M2M에서 데이터 모델을 표준으로 별도로 만든 게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 뭐 애니 데이터를 다 표준화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 몇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는 1M2M 표준으로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 모델을 실제로 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이따가 직비 연동하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비 연동에 대한 스펙은 없지만 실제로 직비 디바이스에 쓸 그런 홈 디바이스들의 데이터 모델 표준을 저희가 직접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인터워킹 개념은 이번 시간에 조금 파악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TS 1번이라고 하는 펑션 아키텍처 문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사실 당연히 각각 하나씩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메시지 전달 드리려고 이 그림을 예전에 가져왔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로라 디바이스 연동이든 뭐 직비 디바이스 연동이든 아니면은 뭐 OCF 디바이스 연동이든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들을 연동함으로써 그 디바이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연동하자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1M2M에서 1M2M 플랫폼, CSD가 1M2M 플랫폼이라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룰 것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니까 어플리케이션 요거고요. 여기에 있든 내가 어디 저기 필드에 깔아놓은 디바이스든 아니면 실제로 뭔가 클라우드 단에 있는 인프라 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든 어쨌든 간에 실제로 내가 만들 거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인데 그 외부의 디바이스들 LWMTM의 디바이스든 OCF의 디바이스든 이런 디바이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런 데이터들은 결국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연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C랑 여기는 A를 따가지고 MCA라고 하는 뭔가
1M2M에 이 CSE랑 AE를 잇는 뭐가 인터페이스다.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저희는 연동도 이 수준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OCRP 연동, LWMTM 연동, 직비 연동도 다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거에 예외적으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3GPP 연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도 요 3GPP 연동 스펙이고요. 그거는 조금 범주가 스코프이 달라서 실제로 이제 뭔가 코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원엠템 플랫폼이 연동해주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깨우고 재우고 그 다음에 뭐 만 개의 디바이스들이 뭔가 컨제스션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원엠템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 코어 네트워크, 3PP 코어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원엠템 플랫폼이 연동해주면 이 원엠템 앱들은 내가 직접 걔네들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내가 그 네트워크를 내가 쓸 수 있겠다,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동 스펙도 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 실습에서 다루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좀 다른 성질의 인터워킹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들도 여전히 표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준에 나와 있는 거는 되게 추상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만 보셨을 때는 되게 좀 이해가 좀 쉽진 않지만 그냥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이 뒤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림으로도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원엠2M에서 무언가 연동을 한다는 거는 원엠2M이 아닌 곳의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원엠2M에 있는 시스템 쪽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변환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라고 되어 있는 게 뭐 대리인이고 중개인이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뭐 메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구현하는 게 인터워킹을 구현하는 거다. 중간에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원엠팀이 아닌 거 예를 들어 GP 프로토콜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든 로라웬 프로토콜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 원엠팀도 이제 이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뭐 두 개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 것처럼 두 개의 랭귀지를 쓸 수 있는 녀석을 만드는 게 두 개의 시스템을 연동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소스 얘기는 조금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인터워킹 프록시, 그 다음에 인터워킹 프록시 엔티티라고 해서 이제 그걸 줄여서 IPE라고 이제 표준에서도 쓰고 있고요. 인터워킹 프록시 엔티티는 결국에는 죄송한데 다시 넘어가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입니다. 그래서 인터워킹 프록시 엔티티도 어플리케이션 결국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왜냐면은 여기 프로토콜 플랫폼 여기 입장에서 보자면은 중간에 LWM2M이랑 1M2M이랑 서로 매개를 해주는 이 프록시도 이쪽도 LWM2M으로 통신하고 있고 이쪽은 1M2M이랑 통신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봤을 때는 그냥 1M2M 프로토콜로 얘기하는 무언가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M2M의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중에 연동하는 녀석을 그냥 IP라고 특별하게 그냥 이름 지어서 부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도 결국에는 플랫폼을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드렸던 거를 약간 좀 아이콘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뭔가 그 홈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에다가 원엠템을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그 플랫폼에 연동을 시켜서 개념적으로는 연동을 시켜서 실제로 그 녀석들이 막 여기 리소스 아까 무슨 리소스 트리 이런 형식을 보셨을 텐데요. 리소스로 표현되어 있을 때 나타났을 때 만들어져 있을 때 원엠템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갖다 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들의 서비스나 데이터를 쓰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게 원엠템의 그런 인터워킹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IP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원엠템 플랫폼을 봤을 때는 A 중에 하나인데 이 IP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하는 일은요.
여기 박스를 그냥 세 개로 그냥 나눠서 그린 건데 원엠템이 아닌 프로토콜을 당연히 구동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실제로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내가 최종적으로는 원엠템 시스템 쪽에다 연동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엠템이 아닌 프로토콜을 당연히 구현을 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실제로 이쪽에서 예를 들어 정보가 켜졌다 아니면 외부에서 이 정보를 꺼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원엠템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제3의 어플리케이션 어쨌든 호빠이 홉으로 다른 CSE에 붙어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호빠이 홉으로 메시지를 켜고 여기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이 플랫폼과 통신을 해서 그 여기에 있는 리소스 거기에 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녀석 혹은 이 녀석을 나타내고 있는 리소스겠죠. 그 녀석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든 뭐 업데이트를 하든 삭제를 하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 IP랑 서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당연히 이제 원앤튼 프로토콜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비의 디바이스가 만약에 새로운 그 정보를 뭐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직비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넘기면 그거를 이제 원M2M의 프로토콜로 반영을 해주면서 원M2M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무언가 그 변환하는 쉽게 말해서 여기다 컨버터를 쓴 건데요.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직비 디바이스 1, 2, 3번은 여기서 원엠템 리소스 뭐 CNT1, CNT2, CNT3로 바꿔야겠다. 당연히 그것들은 개발자가 이제 뭔가 여기에 있는 물리적인 디바이스랑 원엠템에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리소스들을 매핑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여기 로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 그냥 로직으로 내가 그것들 다 설계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IP를 만든다라는 거, 결국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원엠템 시스템, 이거 전체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엠템 시스템으로 연동한다는 거는 크게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IP, 즉 원엠템 어플리케이션, 이 녀석이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요 그룹을 이제 이렇게 코프로처럼 그려온 거고요. 여기 점점점점은 원엠템이 아닌 디바이스가 IP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외부에 이제 프로토콜을 점점점점으로 그냥 표시를 한 거고요. 원엠2M의 프로토콜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도 결국 아까 원엠2M 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아까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직접 지금 이 디바이스를 연동하지 않은 제3의 원엠2M 어플리케이션들도 당연히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이 플랫폼과 이렇게 원엠2M 프로토콜로 뭔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직비 게이트웨이랑 붙어있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여기에다가 뭔가 서로 피어투피어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다. 데이터를 주고받든 뭔가 기능을 쉐어하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뭔가 DBI 코처럼 써놓은 그려놓은 요거는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러한 리소스 트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디바이스를 검색한다. 제가 약간 좀 유즈케이스 일상화처럼 쓴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뭔가의 원엠템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현이 될 거고요. 프로토콜로 구현이 될 거고 그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가 당연히 이 녀석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리소스 이 녀석을 타겟팅하든 이 녀석을 타겟팅하든 이 녀석의 CRUD 예를 들어서 생성하거나 새로 차이를 생성하든 내가 아니면 조회하려고 하는 이 녀석을 조회하든 이 녀석을 업데이트하든 이 녀석을 삭제하든 결국에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리소스를 뭔가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로 실제로 이게 어떤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도 있다라고 사실 상반기 때 그때 한번 이런저런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디벨로퍼 가이드 할 때도 아마 조회하는 것들을 아마 보여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sync new data to 원엠템 이런 것들도 지금 유스 케이스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 계측 정보가 이제 올라왔다 센서에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직비를 타고 또 왔을 때 실제로 그 직비 게이트웨이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원엠템 프로토콜로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요청해서 새로 데이터를 예를 들어 새로운 것들을 이제 써야겠죠.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새로
빵빵빵 생성하는 것처럼 될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원MTM 인터페이스, 실제로 이거를 뭐 HTTP로 메시지를 보낼 건지, MQTT로 보낼 건지, 코업으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구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약간 좀 유즈케이스 레벨의 용어들로 이제 좀 매핑해서 생각하시면 원MTM을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성해서 특히 이제 인터워킹 할 때는 시스템 구성해서 실제로 원MTM이 아닌 프로토콜들을 원MTM의 여기에 해당하는 실제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로 변환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당연히 IP는 뭔가 이쪽에 있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여기로 저장하고 뭔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제어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냈을 때 그런 제어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물리적인 디바이스에다 전달하는 변환해서 당연히 보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IP가 수행할 텐데 IP뿐만 아니라 결국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제공되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원MTM 시스템 쪽에서 원MT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쓸 건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직접 통신하지 않고 CSE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리소스를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제 새로 뭔가 만들고 생성하고 이쪽에서는 조회하고 최신 데이터를 읽어가고 구독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상기하시면은 이 그림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리소스 트리도 그래서 사실은 좀 말씀드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과정에서는 전부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비 연동에서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다른 타입의 리소스 타입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던 원MTM의 그 데이터 모델 표준이 일부 있는데 그 데이터 모델에 있는 그런 표준 모델들은 플렉스 컨테이너에다가 각각의 속성으로 스키마를 매핑해가지고 우리가 그 원MTM으로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제 직접 연동해서 쓰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예제에서 잠깐 보셨는데 데이터를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그냥 심플 데이터 타입으로 뭐 인티저를 저장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복잡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뭔가 오브젝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되게 높은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를 보통 많이 쓰는데 뭔가 우리가 데이터 스키마 그다음에 데이터 상호 혼성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구두로 언급드리는 이따가 아마 장표에서 보시게 될 그 데이터 모델 표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 그 플랫폼 안에 저장될 때 그 리소스는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또 다른 타입을 쓰게 된다. 그걸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S33번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워킹 이게 직비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나올 뭐 ABC 프로토콜 뭐 또 다른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제너럴하게 원MTM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는 IP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원MTM에 여기에다가 이런 것처럼 뭔가 리소스 트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약간 규칙처럼 프레임워크를 표현했지만 그런 약간 프린시플을 여기다 저장해놨습니다. 여기다 정의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각각 가지고 있는 뭔가 서비스나 데이터들을 뭐 컨테이너로 이렇게 뭐 1레벨, 2레벨로 해서 표현을 하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게 이 TS33번 표준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특히 여기서 이제 이 IP도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녀석도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에 여기에 이제 등록되는 거, 등록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인터페이스 기준으로는 AE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하는 리소스를 만드는 게 A가 등록된다라고 표현드리는 그 표현인데요. 그게 이제 스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원MTM 디바이스가 아닌 것들도 A2로 가상으로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초기 리소스를 만들어서 상태 정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제어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구독 통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일반적인 순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요. 앞에 그림 그 아이콘들을 이제 옮겨온 건데요.
어쨌든 이제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여기 IP 자체도 지금 A라고 하는 리소스로 이제 플랫폼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리소스가 생기고 각각의 리소스 아래다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은 별도로 저장하는 그런 트리 구조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건 사실 별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전구가 있다라고 치면은 실제 현재 전구가 켜져 있는, 꺼져 있는 건지 이런 그 원엠템이 아닌 외부의 디바이스인데 그 상태 정보를 어떻게든 이 IP라고 하는 녀석이 그쪽 프로토콜로 취득을 해서 그 이 전구를 가리키고 있는 전구 스테이터스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처음에 써주자는 거죠. 그걸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녀석, IP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도 얘기할 수 있고 이쪽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 정보를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서 이 CSE한테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건데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원앤투의 리소스에다가 새로운 걸 뭔가 생성을 하든 기존의 리소스를 업데이트를 하든 그런 행위로 이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통지를 사실 이제 IP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구를 내가 원격에서 만약에 켜고 싶다. 원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저희는 보통 이제 뭐 포스트맨으로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거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모사해서 구현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 녀석에다가 뭔가 이벤트 이 녀석이 결국에는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구 1번을 켜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누구한테 보낸지 아직 설명 안 드리는데 보냈을 때 그 녀석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전구가 받아가지고 액추에이션을 직접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낼 거냐? 특히 이제 이 IP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외부 프로토콜을 이제 변환해 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독 통지를 여기다 쓰게 될 거고요. 앞에서 이제 그 초기화 단계에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이 전구가 있을 때 이 전구라고 하는 거를 여기 플랫폼 CSE 안에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기다 이제 리소스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표현한 건데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CNT1 이런 여기 컨테이너에다가 이 데이터를 쓸 거야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외부에서 제어하는 그런 제어 포인트를 제어 메시지를 on, off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리소스로 이제 데이터를 써줄 건데 명령 데이터를 써줄 건데 이건 예를 들어 컨테이너 1에다가 저장할 거야 라고 이 전체 연동을 설계하는 개발자가 이제 당연히 리소스 디자인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어쨌든 나중에 그럼 여기 이 레벨로 컨텐트 인스턴스를 on, off를 이제 메시지가 새로 생길 거니까 리소스가 생길 거니까 그거를 내가 IP가 받아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직비 디바이스에다가 직비 명령을 또 줘야 되니까 내가 그런 이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을 그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기면은 노티피케이션을 예를 들어 HTTP로 나한테 이렇게 보내줘라고 이제 구독을 생성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구독이 이제 막 생성이 될 거고 이제 여기 디바이스 컨테이너 1뿐만 아니라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제 구독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이 이번에는 여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야, 이 전구를 켜자 on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진 예를 들어서 컨텐츠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거나 off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가진 컨텐츠 인스턴스를 여기다 리소스를 생성해주면 생성된 것에 대한 이벤트를 이 플랫폼이 이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를 해서 그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이 구독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IP한테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보내주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원엠템의 노티피케이션, 원엠템의 노티파이 리퀘스트 메시지고요. 그거는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HTTP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설정이 만약에 HTTP로 노티피케이션 URL에 설정되어 있으면 HTTP로 이렇게 보내줄 거고요. 실제로 이 그림은 아무것도 표현 안 되어 있지만 굳이 만약에 MQTT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MQTT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메시지를 이제 파싱을 해서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컨텐트 인스턴스의 컨의 on이구나. 그럼 이거를 실제로 그 전구를 켜고 꺼야겠구나. 근데 타겟하는 전구가 몇 번인지도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안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일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고 3번 예를 들어 1번 전구를 켜야겠구나.
근데 on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는 사실 내가 이미 이 홈 서비스를 설계할 때, 특히 이 연동을 설계할 때, 내가 켤 때는 on이라고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true, false가 아니라 on, off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 서비스에서 내가 개발자가 설계를 하고 그런 메시지로 이 녀석이 on이라고 여기다 저장을 해주고 그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여기로 가고 아 on이구나 그러면 켜야겠구나 그러면 이 지그비 디바이스 프로토콜로 이걸 켜주는 점점점점 이 지그비 프로토콜로 뭔가 예를 들어 메시지가 이제 또 전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1M2M의 리소스, 1M2M의 프로토콜, 1M2M의 인터페이스 써서 이쪽에 구현이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변환해주는 IP 덕분에 1M2M이 아닌 시스템의 1M2M이 아닌 프로토콜로 실제로 장치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생기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상태 정보든 아니면 계측기의 데이터든 이런 것들이 이제 1MP 아닌 디바이스가 1M 그 IP에다가 이제 보낼 거고요. IP에다 보낸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게이트웨이랑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든 아니 뭐 통신으로 붙어 있든 어떻게 돼 있든 이쪽의 프로토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발생한 데이터를 이 IP가 받아온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이 CSE 쪽에다가 이제 써주게 되면 나도 이제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컨테이너 구독을 찾아내는 게 이제 가정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서 IP로 타고 와서 여기 CS에 저장되게 되면 또 톱니 메시지로 내가 이제 그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메시지가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에다가 뭐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하든 아니면 게이지로 표시하든 텍스트로 표시하든 아니면 서비스 로직에 그걸 이제 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디벨로퍼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도 동일하게 1MTM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1MTM 디바이스처럼 여기 A는 인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에 얘가 봤을 때는 플랫폼에 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 녀석들 그러면 내가 1MTM 인터페이스를 내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상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내가 온오프 메시지를 내가 일괄적으로 전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1MTM 디바이스인 양 여기 1M2M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으로 다 리소스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룹으로 만들고 뭐 최신 데이터를 내가 팬아웃으로 한꺼번에 읽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어를 내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과정은 제가 그냥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M2M 디벨로퍼 가이드라고 하는 상반기 과정을 거쳤던 분이라면 결국에는 그 상반기에 했던 그 시나리오랑 거의 비슷하지만 중간에 이 IP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면서 이 1MTM이 아닌 프로토콜을 뭔가 계속해서 중간에 연동해주는 이 부분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1MTM 디바이스든 아니든 간에 이 녀석들을 실제로 플랫폼에 어떤 절차로 어떤 구조로 어떤 타입의 리소스들을 써서 A 컨테이너,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브스크립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연동할 수 있는 리소스를 설계를 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IP를 만들어서 구동시켜서 뭔가 여기 있는 상태 정보를 초기화로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여기가 이제 지금 CS죠. 여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원엠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여기 반대편 엔드에 있는 1M2M 디바이스든 아니면 1M2M이 아닌 디바이스든 서비스로 엔드 투 엔드로 구현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플랫폼을 매개로 기본으로 하며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동해서는 IP가 중간에 또 추가가 된다. 그런 개념을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딱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로라웬 연동이랑 직비 연동을 보시면서 실제 디바이스를 가지고는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각각에서는 어떤 것들이 뭐 특성이 있는지 현실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잠시 쉬시고요. 3시 10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인터워킹의 개요는 여기까지 하고요. 5, 6분 쉬시고 쉰 시간에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